안녕. 면접자료 00번입니다. 00번. 이건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수정사항이 있어가지고 쌤이 이제 종합적성검사가 올 31일자로 그리고 면접시험이 뭐 6월 10일인 친구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나고 등등인데 지금은 이제 이제 한 곳에서 지금 다 하는 거니까 6월 12일이 아마 일 것 같아. 이제 진짜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종합적성검사에 대해서는 쌤이 간략하게 얘기했어. 종합적성검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성검사하고 적성검사인데 인성검사는 댐댐이를 묻는 거라서 그래서 올고즘 항상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관되게 진행되어 있는지 그래서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는 류의 시험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건 설명을 했었지 쌤이 그치? 그런데 응답률을 높일수 좋고 근데 뭐 그 지금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렵더라고 이제 종합적 사고 학습 능력이라서 얘네들은 좀 연습을 하면 좀 좋긴 하지 문제가 65문항인데 80분을 주어진 형태니까 제대로 풀기를 바라는 거고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270문항인데 40분을 주어준단 말은 야 네가 풀 수 있는 만큼 풀어 넌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간략히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네가 이건 단순하게 풀어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적성검사에서 되게 많이 난감해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뭐 둘레 면적을 구해라 뭐 해서 아니 내가 수학을 놓은 지가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도형 막 이런 것들 나오고 막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 그런 부분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뭐 좌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면접 자료의 문항으로 연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인성 검사는 면접 자료 문항으로 연결이 될 거야. 더 놀라운 사실, 더 바뀌어 있는 형태는 알다시피 사조서가 면접 당일날 작성하는 제도로 돼 있다라는 거. 그걸 빨리 이제 개우쳐가지고 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면접 당일날 지금 나와 있는 형태를 읽어보면 사조서의 공개 문제라고 이렇게 되는 공개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줄 거야, 실제로, 그렇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운 상황이나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 당시 어떻게 대처했는지와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 능력, 전문성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오. 가정사는 제외해. 그러니까 힘들었던 순간이라는 게 뭐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 어머님이 크게 다치셨다. 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인 제외하고 사회적 생활에서 관계에서 일어났던 힘들었던 일. 그러니까 직장생활, 동아리, 모임, 그래서 일상적이지만 사회생활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써라. 이것들은 좀 많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지를 더 많이 중요하게 봐.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 이런 것들이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얘가 시키는 걸 곧잘 하네라는 사람들을 뽑지 되게 창의적인 사람을 뽑지 않아. 뭐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그러면 조직은 조직에 물들어질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선호하는 메커니즘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리더를 뽑지 않잖아.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리더가 되는 거지. 야 리더를 모셔왔어.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 특출난 사람을 뭐 약간 특이하고 튀고 그런 사람들이길 바라지 않아. 그렇다 보니까 질문하는 거에서 잘 이해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직장생활 했다면 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 학교생활.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가 어려웠던 거는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오코코모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약간 좀 힘들었던 그러한 뭐 소시적 시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군대 때 뭐 이런 것도 남자들 많이 할 거고 여자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뭐 알바 할 때 뭐 갈구는 놈이 있었다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는 처음에 오해를 해서 뭐 쉽게 잘 풀었다 뭐 이런 것들 그지 어떻게 대처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잘 풀어나가느냐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직을 잘게 쪼개면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잖아. 이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진짜 매력적인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매력이 외모를 뜻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관계에서, 저 사람하고 일하니까 억수로 뭐 즐겁고 파이팅 넘치고 좋아. 그런 형태이지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약간 빌런들이 하나씩 있어. 그걸 잘 극복했느냐 이것들 보고 싶은 거지. 그 다음 나온 형태가 그 인성 면접에 이건 꼭 좌우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질문에 인성에 관련돼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더 항상 넓게 가정하고 준비해. 그때 대해서 물을 거고.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뭘 준비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쌤이 이제 이 단톡으로 온 친구가 잘한 답이 얘네들은 구조구급으로 들어간 친구인데 구조구급으로 들어간 친구지. 이 친구는 응급실 간호사 생활을 꽤 오래 했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뭐 쌤 이거 보고 있겠지만 이 친구는 이게 준비가 끝인 거야. 그래서 그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관련 자격증도 공부를 하고 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다 한 거야. 그지? 그럼 니네들이 뭐 구조구급 정도면 구급차 알바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들도 해봤다든지 아니면 뭐 안전원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과정으로 해서 소방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든지 뭐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어디 뭐 봉사활동 떠났다든지 그지? 아니면 뭐 체험시설에서 체험을 자주 하러 갔다든지 그리고 그 뭐 각종 자료를 많이 찾아보면서 연구와 준비를 많이 했다든지 뭐 이런 류 있잖아.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해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극적으로 확대를 좀 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질문의 여지를 남기듯이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때 생활에서 뭐 특히 불편함은 없었냐 아니면 뭐 그런 거에서 얻은 것들 어떤 느낌이었냐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소방 직무 수행 능력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 같냐 뭐 이거 약간 뜬금없이 물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예, 저는 이제 다양한 경험이 저희 일에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문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이 깔려 있어야 전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미흡하지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하게 보고 듣고 노력해서 좀 더 뭐 실력 키워나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좀 더 그렇게 펼쳐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뭐 그냥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을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도로 좀 말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잘 꾸며가지고, 극적으로. 그래서 면접 때에 대한 부분들, 대전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네. 대전 컨벤션 센터. 이거는 이제 쌤이 단톡에 나왔던 친구하고 얘기를 이제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통합 면접에 대한 형태니까 통합 면접은 발표 주제를 선정할 때 통합 면접은 구조구급이 치우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발표 면접의 주제는 이제 그 부분을 다 선정해야 되잖아. 이게 첫 단추를 잘 꼽는 느낌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일단 소방공무원이라면 주변의 인접,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지. 24년의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면 좀 유사하다. 이 사람은 좀 다른 환경이었지만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됐다는 그러니까 구조구급에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요구저자가 예를 들어서 뭐 그 공공시설, 지하철 많은 인명이 있었을 때 뭐 심장호흡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어때 그런 역할이 있었을 때 소방공무원을 해결할 방안은 뭐 어떤 거냐, 그렇지? 아니면 누가 이제 막 엄청 약간 그렇게까지는 안 물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지. 약간 그런 공공장소에 대해서 방화 등등으로 인한 부분으로 화재 초기가 발생했었을 때 그때 응급조치 초기 소화 진압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지하철역을 극적으로 연상되는 형태에서는 암묵적으로 약간 그 정도까지는 배제하자는 건데 공공장소의 지하 승강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대기 중에 있는데 방화를 위해서 신월 한 병을 누가 던지고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그럼 어떻게 소화 진압을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다, 그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그 소화 설비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소화 설비가 뭐가 있을 겁니까? 스프링쿨러가 동작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먼저 해서 제일 먼저는 경보로 전달하는 거지. 뛰어가서 발신기를 누르고 그리고 소화전의 함을 열어서 소방호소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달을 하고 그래서 소화 진압을 하고 근데 신호나 석유류는 정성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누군가는 뛰어가고 분말 소화약제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질문 속에서도 꼼꼼한 디테일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가연물은 뭘로 썼다. 유류로 썼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옥내소화제를 쓴다라고 하는 것도 화세를 확대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아까 선생님 실수했는데 분말 소화약제를 가져와서 이렇게 먼저 방사하고, 그래서 지식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주자는 어떻게 해서 하고, 그래서 맺었으면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등등등을 해서 소화 진압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 조치를 완료하겠다, 이런 등등등 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걸 약간 좀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러한 절차가 이렇게 되는데, 너무 가지는 너무 많이 뽑게는 만들지 말고 요건 이렇게 처리하고 저건 저렇게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조서 작성하고 진행 절차를 보게 되면 페이지는 4페이지다. 그렇지? 00번. 그래서 사조서 작성, 그다음 발표 준비 10분. 그렇지? 발표 주제가 딱 뜨겠지. 사조서 딱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떠 있는 거하고 같은 시일에 살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 그래서 발표 준비하고 발표를 3분 이내에 이렇게 할 거고. 근데 그때는 약간 좀 극적으로 약간 상상하듯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럼 질의응답이 그때부터 이어지겠지. 왜냐하면 출제자가 내줬던 이 주제는, 그 주제안은 미리 공유돼 있고, 그리고 그 발표 주제의 속뜻이라는 게 항상 있을 거야. 그것들을 잘 캐치했는지가 엄청 중요하거든. 그 내용대로 해서 풀어나갔냐. 그 다음에 인성 면접이 들어오고, 인성 면접은 사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는 질문을 연이어서 가고. 근데 이게 그 토크를 하다 보면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이거든. 그래서 이거가 장단점을 엄청 잘 캐치해야 돼. 상호작용이어서 눈치 빠른 놈이 훨씬 대답을 더 잘해. 그러니까 그 대답에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눈치를 좀 보는 거지. 그래서 아니 그냥 약간 포커페이스인데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 틀렸지 이렇게 하면, 지적을 하면 이게 내가 확고하더라도 한 박자 물러서 가지고 그 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야 사람이 얘기하면 뭐 좀 듣고 얘기를 해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말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제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또 복습하고 아니면 또 준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든지 그 흐름을 좀 더 유지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질문했었을 때 좋아, 아니면 반대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에 대한 대답도 좀 준비해 보는 걸로 되겠지. 이런 내용으로 확인해 주세요. 진행 절차들 등등등 됐네, 그치? 그 밑에 유튜브, 카톡 신청하고, 그 다음 인성, 적성 등등 했네, 그치?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면접자료 22번입니다. 면접자료 22번. 불합격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불합격할 수 있을까? 그죠?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대답하고 나오면 되지. 근데 사람이 이쯤 가면 진짜 노력을 많이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해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 근데 이게 단시간인데 진짜로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답이라는 게 있어. 그게 가장 큰 핵심은 질문자, 면접관에 대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것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이러한 뉘앙스, 그러니까 그것들은 좀 피드백을 많이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스터디를 지금 할 때 그 그룹에서, 그 조에서 질문하는 형태는 뭘 뜻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질문을 다 던지는 사람이 마음속에 두고 난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질문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들은 놈이 대답을 더 잘하는 거야. 그럼 내 거를 또 바꾸는 거지. 그런 게 티키타카 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지금 뭐 듣고 어떻게 느꼈어들? 근데 이 말이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럼 그런 키만 잘 체크해가지고 준비하면 좋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면접자료 22번입니다. 인성 면접에 관해서는 쌤은 이렇게 약간 준비가 뭐냐면, 지금 소방 공무원으로서 답을 해야 되거든. 소방 공무원은 전문성이야, 전문성. 일반인이고 공학제에 대한 느낌도 전혀 아니야. 근데 이걸 좀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 교수랑은 또 다른 마음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사나 기술사 같은 그 소방의 현장 전문가들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지. 그러니까 약간 전문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지. 그래서 그리고 이런 말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또 면접관이나 질문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보수적인 동네잖아. 공무원 집단이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말은 하는데 공무원이 아직 아닌 거지. 그러니까 겸손함과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걸 대답이지. 졸라 이렇게 돼 있네, 그지? 말을 하는데. 그래서 되고 싶은 마음을 겸손함과 전문성, 겸손함, 그 다음에 간절함을 같이 알려주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관점은 뭡니까? 지식이 셈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식. 그래서 소방적 지식이 갖춰져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는 그리고 현장감 있게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책임감, 이타심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 예절을 잘 갖춰 가지고 대답해 줘라. 목소리 엄청 중요하대. 이런 말이지. 보통 보면 이제 콧소리 약간 들어간 형태가 좀 좋긴 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는 내가 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얼굴이나 골뼈 뭐 기타 기관을 울려가지고 내가 듣는 거라서 내가 지금 목소리는 내 귀에 잘 들리는 목소리로 톤을 바꾼 거야. 그런데 자기 목소리 녹음해보면 알잖아. 전혀 다른 목소리가 있잖아. 그게 상대편이 듣는 말이야. 그것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고치자. 더 좋은 목소리, 더 명료한 목소리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가고, 그리고 소리를 좀 더 키워야 돼. 쌤이 면접은 100이면 100. 다들 위축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니까, 이거 뭐 당당하게 내가 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움찔한 거라. 너무 약간 좀 지나쳤나? 도가 좀 지나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지 마. 그래서 보통 보면 쌤이 몇몇에 있는 친구들은 야, 너 목소리 너무 작아서 한 3톤 올려. 너는 뭐 해? 그래서 서로 보면서 좀 가급적이면 좀 더 높게 이제 한두 정도는 높게 얘기를 해야 전달력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하고 보통 보면 헉 이렇게 하고 연습을 하라고 하더라고. 쌤도 목소리 좋은 편이 아니니까. 그 다음 제스처. 쌤 지금 이렇게 막 하잖아. 근데 이게 좀 가지 않게, 그러니까 말이 먼저고 제스처가 따라오는 게 맞는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농담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제스처는 꼭 필요해. 예를 들어서 전에 쌤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쌤 점검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밸브를 잠그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약간 손동작이 갈 정도거든. 이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세팅하고 이런 형태는 좀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 너무 밋밋한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 자연스러운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약간 의도적인 게 너무 묻어나면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밋밋한 거에 대해서 표현이거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더 간절할 때 좀 이렇게 딱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내 의도와 달리 주먹이 쥐어진 이런 것도 있잖아. 새끼 좀 뭐 하고 싶었었구나 이렇게. 인사 단정. 외모는 그러니까 오늘 쌤이 얘기했었는데 쌤이 면접을 그러니까 쌤 기술사 면접을 처음에 이제 준비하면서 그 이제 지인들이 면접을 봐주겠다 하셨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갔어. 우리가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다. 제일 먼저 한 4번 떨어진 분이 한 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떨어진 사람. 근데 쌤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도전하는 그 시기였는데 쌤이 그냥 쫄래쫄래 갔어. 근데 이제 다들 좀 평범하게 입고 왔는데 내한테 유독 엄청 잔소리하시더라고. 여자 기술사님이셨는데 이제 지금도 엄청 친하지. 근데 아니 자네는 쌤보다 나이 많아. 자네는 아예 뭐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질문도 안 하고 대답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런데 간절하게 온 거 맞냐? 그래서 맞다면서 저 진짜 뭐 따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막 했어. 근데 그럴 것 같으면 기간 지금 얼마 남았지? 며칠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뭐 좀 뭐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시험장에 있는 환경이랑 동일하게 지금 계속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건데 그래서 그때까지 갸우뚱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근데 복장이 면접할 때의 복장처럼 약간 좀 불편하게 와야 견디면서 이겨내고 그 시험장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때 내가 아차 역시나 제가 좀 생각이 짧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한 주에 한 2번 정도 한 번, 2번 이렇게 면접을 봐주셨는데 그때 칼같이 그래서 목 팍 조아가지고 들고 있고 갔지. 양복을 그때 미리 사고 이 양복이 이게 얼마나 쌤도 약간 편하게 청바지 입고 다니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아씨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볼 때 이건 근사하게 갇혀 있는 게 아니야. 전투복 같은 거야 전투복. 그래서 전투복 같이 갇혀 있고 지금 열정으로 불살로 질문하고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는 복장으로 질문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그거는 지금 면접 과정에 있는 그 선생님의 교수님들이 언제 입고 와라 하라 하는데 쌤은 무조건 지금부터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불편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는 양복이 뭐 어디에 건사한데 뭐 자기를 보여주러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아예 무기를 갖추는 거야. 무기를 갖춰서. 그래서 요약집 들고 갖춰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엄청 불편하게 양복 입고 땀 삐질삐질 얼마나 불편하니 그것들을 계속 전투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지금 옷도 좀 사고, 그래서 인상이 과하면 안경도 좀 사고, 심지어 뭐 눈썹이 진해서 엄청 보기 불편하고 약간 진짜 뭐 산적상이야. 그럼 눈썹을 뽑아. 선생님 지인 중에는 기술사 면접 때 눈썹 뽑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준비 문구가 있어. 답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잊어버렸을 때, 잃었을 때는 긴장해서 문제를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그게 연이어 반복되면 안 좋은 것으로 남지만 그것들을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답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답이 기억나지 않았을 때는 비슷한 답을 말하고 눈치를 좀 보는 거지. 그러니까 준비해 왔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답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반성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그렇게 하고. 근데 오래돼서 까먹었다 이런 말들은 절대 쓰면 안 되고. 그 답변에 오류를 지적할 때 1, 2초 동안 한번 생각하고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질문을 할 때 요약해서 한번 더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위험성 중 열폭주 현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화재 위험성, 확대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문장이 엄청 길잖아. 그럼 이게 뭐뭐 지켜지지 않나? 그러면 듣자마자 내가 요약해야 되는 말, 네가 간결하게 선, 핵심, 후 부연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봐. 전기차 열폭주 현상과 지하주차장일 때 화재 확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답변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열폭주라는 것들은 미리 준비했으면 준비하고 지하주차장의 화재 확대 위험성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마무리 멘트 안 시킬 수도 있고 시킬 수 있는데 이것들은 양날검입니다. 마무리 멘트를 시켰을 때가 질문이 답이 좋았었을 때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야, 이 새끼 조금만 더 갸우뚱한데 그때 마무리 멘트를 제대로 한번 해봐 라고 기회를 주는 길 수도 있고 야, 넌 안 되겠는데 그냥 할 말 하고 가라 이 새끼야. 근데 그때도 역전의 방은 계속 남아있다는 거지. 여지는. 그러니까 항상 해. 그래서 그 각오를 묻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 소방관이 되고 싶었던 이유, 그리고 소방관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묻잖아. 그런데 이런 말을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거지. 소방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쪽으로 해서 특히나 노력을 많이 해보고 싶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이거는 이제 오늘 실강 때도 얘기했었지만 자기 개발만을 위한 오롯이 조직의 발전을 보다는 자기 개발을 위한 형태만 치우친 부분이 있어. 그런 것들. 그게 뭡니까 하면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 기술사야. 이러한 자격증. 그러니까 이렇게 말인데 똑같은데 이건 괜찮다. 예, 제가 세면 화재조사 쪽을 조금 더 밀고 있다고 했지만 제가 이제 소방 쪽에는 설비기사가 기계와 전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기 쪽 출신이어가지고 기계 쪽 전기는 기본이고 기계를 좀 더 준비해서 소방 설비를 좀 이해해서 운용이라든지 이게 현장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더 많이 가까운 형태로 좀 노력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제가 이제 소방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설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사 또는 기술사를 준비해서 소방에 대해서 기술적, 기능적 그러면 듣자마자 이렇게 딱 생각해. 그들 중에 관리사가 있으면 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 실은 자기 영달만을 생각하는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쌤은 약간 포맷적인 답인 것 같지만 조금씩은 변경을 해줘. 뭡니까 하면 화재 조사 쪽에 저희가 이제 보통 화재가 발생된 진압과 동일하게 바로 화재 조사가 시작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화재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경찰에 대한 형태 방향성하고 좀 달리 조사법도 생겨가지고 전문적으로 되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화재 조사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인을 찾고 다음에 이런 유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어서
우리 소방의 모토는 앞으로의 예방 관점이 극대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조사 쪽에서 저희 업무를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나가선 조사관 그리고 조사 쪽에 관련해서는 제가 학위라도 좀 받아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렇게 해서 좀 포장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한번 좀 봐줘. 그래서 준비 문구들은 빨리빨리 만들어. 몰랐었을 때, 뭐 했었을 때 한 5가지 포맷하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뭐 하겠다라고 하는 틀은 그렇게 들을 때 짜면 좋을 것 같아. 이해하겠지?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한두 개 정도 남았거든. 마무리가. 그래서 쌤이 이제 면접 자료가 그거까지 마저 합시다. 23번 면접 자료는 뭡니까 하면 23번 면접 자료 이것들은 이거지. 인성 면접은 요약 포맷이 필요해. 뭡니까? 그러면 선택과 경험과 선택, 경험, 또 대처, 생각 이런 걸 써요. 쌤이 소주제를 분류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도착했는데 신고보다 화재가 더 클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처는 한 3가지 용어 정도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본인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든지 그게 떠올릴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다 느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포맷을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써먹을 수 있게 있는 간략한 핵심 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너무 장하고 긴 말, 여러 상황 이건 안 돼.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갖고 느껴져 있는 3가지 용어 정도. 그리고 소감 어떻게. 그래서 활용면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틀로 해서 지금 쌤이 요 지금 제목은 1페이지의 제목 불합격하는 외부위원은 아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 요약 정리돼 있으니까 요거 보고. 이거 옛날에만 있잖아. 상사의 이제 지금 그 부당 지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당 지시는 쌤은 이렇게 답을 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인성 면접과의 소재는 쌤이랑 같이 한번 해봐도 되고 어차피 니들 지금 그 듣고 있는 면접 강의에서 이거 끊임없이 논쟁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각자고 맞춰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부당 지시는 쌤 이런 거야.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 복종은 기본인데 불법적인 지시에 해당되는 거. 지금 이제 사회가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땡땡에 대한 부분이 내란을 떠나서 계엄을 지시했다. 근데 이게 이제 합법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종속되어 있는 군인들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처럼 만들어서 답을 준비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합리는 괜찮아. 불합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불합리에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불합리한 명령도 따르는 걸 원칙으로 봐야 돼. 근데 불법적인 명령은 절대 따르면 안 돼. 그리고 생명에 좌우되는 부분들도 따르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는 형태인데 들어가라. 그건 따르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답안을 정리하고 부연을 붙이고 다시 한번 재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도 해보면 재밌는데 쌤에 대한 의견일 뿐인 거니까 그것들은 정리를 좀 하면 좋겠어. 대처라든지 소감, 자기가 느낀 거 짤막짤막하게 준비해서 그걸 자주 읽어.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땐 저렇게 하고 저렇게 들었을 땐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단어 6개만 있으면 3분짜리는 충분히 만들어. 그것들이 될 수 있게 다양하게 그치? 했으면 좋겠다잉. 그래서 쌤이 오늘도 늘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늘 파이팅. 그치? 그래서 쌤도 니네들 잘한다 하는 거니까 니네들도 잘하네요 뭐 기타 등등 응원합니다 등등 해서 윈닝 하자고. 그치? 늘 응원하고 있다.